안녕하세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엄청난 늦둥이로 세상에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외동딸입니다. 그저 세상에 나와준 것만으로 고맙고 감사하지. 너한테는 세상에 좋은 것들만 보여주며 살고 싶었어. 부모님은 긴 세월에 걸쳐 어렵게 갖게 된 저에게 정말 많은 애정을 쏟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디를 가도 구김살 없는 아이,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나는 아이라는 수식어들이 저를 따라다녔답니다. 저는 특히나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 라는 말을 좋아했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가 어찌됐건 부모님께 사랑받고 자란 티가 난다는 게 마냥 좋았었어요. 늘 다정하고 따뜻했던 부모님 밑에서 저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가는 만큼 부모님은 늙어가고 계셨죠. 20살이 되었을 때는 흐르는 시간을 시간아 멈춰 딱 하고 멈춰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계속 20살이고 싶었고 부모님도 더 이상 늙어가지 않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 좋은 집에 살고 싶었던 고등학생의 저는 집을 짓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고르고 골라 건축학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은행원이나 병원에서 일하는 직업을 갖기를 원하셨지만 그땐 왜 그렇게 설계 일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었는지 그렇게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저는 평범한 20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8년 전, 아니 이제 새해가 밝았으니 9년 전이네요. 아버지께서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 먼저 하늘로 가시고 어머니와 저 이렇게 둘이 세상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남긴 마지막 말씀은 우리 여우들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았으니 나 먼저 갔다고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말고 빨리 잊고 즐겁게 살아줘. 내 목까지 꼭 즐겁게 살아야 해. 였습니다. 죽어가는 도중에도 어머니와 제게 여우라는 애칭을 부르며 끝까지 웃어 보이려 했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 저희 어머니를 큰 여우, 저를 작은 여우라고 부르시고는 했었거든요. 그렇게 사랑 많은 아버지가 훌쩍 떠나버리시고 저희 모녀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잊을 수 없었던 큰 여우, 작은 여우는 서로를 보며 이겨냈습니다. 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직장을 그만두셨던 저희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다시 일을 나가시게 되었고 제게는 취업의 길이 간절했었습니다. 1년 남은 학교를 억지로 마치고 취업의 문턱에 섰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장래를 잘못 선택해도 한참 잘못 선택했구나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취업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일하고 계시고 저는 전공 따라 취업이 쉽지 않게 되자 선택지는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 취업부터 하고 보자. 그렇게 평범한 작은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새로 옮긴 회사에서 1년. 크게 나쁠 것 없지만 크게 웃을 일도 없는 2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마저 병을 얻게 되셨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이 가정의 가장이 저였으니까요. 어머니께서 일을 그만두시고 저는 밤에 할 수 있는 일명 투잡을 찾아보았습니다.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지만 얻는 피로감에 비해 버는 돈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편의점 야간 일을 하며 다른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그때 한 손님이 카운터 앞에서 나누는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벌이가 꽤 쏠쏠하다니까. 운전만 하면 되는데 뭘. 술 냄새야 하루 이틀 맡아보나. 아무튼 생각 있으면 연락 줘. 그래. 계산 안 해줘요? 네? 네. 5,600원입니다. 벌이가 꽤 쏠쏠하다는 말에 저절로 귀를 쫑긋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추측해보아도 겉만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주둥이가 열렸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직업을 물어보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어요. 저 손님, 근데 무슨 일 하세요? 네? 방금 제가 통화 내용을 잠깐 듣게 됐는데요. 일부러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벌이가 꽤 쏠쏠하다고 하시기에 너무 무례했다면 죄송합니다. 저 대리운전 하는데요. 대리운전이요? 그 술 마신 사람 대신해서 운전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근데 왜요? 그쪽이 하시게요? 안 될 것 같은데. 여자가 하기 힘든 일이에요. 늦은 밤에 하는 일이기도 하고.
아, 여자분은 안 계신가요? 아니요, 여자 기사분들 꽤 있긴 하죠. 근데 힘드실 것 같은데 왜 하시려는 거예요? 네, 제가 돈을 벌어야 해서요.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혹시 괜찮으시면 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좀. 처음 보는 손님이었지만 두꺼운 낯을 하고 거리낌 없이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멈칫거리면서도 궁금했던 것, 필요한 것들을 전부 알려준 손님은 이야기가 끝난 후 문을 나서다가 깜빡했다는 듯 다시 뛰어들어와 물었어요. 근데 운전을 할 줄 알아요? 면허는 있는 거 맞죠? 네, 면허 있어요. 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땄으니까 8년 됐네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면허를 따고 아버지 차를 몰래 끌고 나가 부모님을 놀라게 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배워두길 잘했다. 그렇게 대리운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일과 회사 일을 병행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졸게 되면 큰일이니 밤새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신을 집중하다가 아침이 되어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때부터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현주 씨, 또 자? 아, 진짜 왜 이래요? 이럴 거면 관둬. 현주 씨, 몰래 이렇게 조는 거 아무도 모를 줄 알지? 내 잔소리만 견디면 될 것 같지? 사장님도 다 알고 계세요. 졸음을 참지 못하고 회사 책상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결국 회사에서 퇴사를 권하는 말을 듣게 되고 대리운전을 관둬야 하나 싶을 때 머릿속으로 계산기가 팽하고 돌아갔어요. 최저시급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무직보다 아예 낮 시간대는 잠으로 보내고 밤 동안 매일 대리운전 일을 하면 훨씬 많이 벌 수 있다는 사실이 빠르게 새겨졌습니다. 어차피 전공 맞춰 취업은 계속해서 찔러봐도 안 되고 있었고 그렇게 일을 앙다물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달이 뜨면 온전히 저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슬금슬금 어둠이 내려와 도심을 집어삼키기 시작하면 저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28이라는 젊은 나이에 저는 아픈 어머니를 집에 홀로 두고 밤길을 선택했습니다. 행복했던 20대 초반, 아버지께 걱정을 끼쳐드리며 매일같이 몰래 훔쳐잡았던 핸들 대신에 술에 취한 누군가의 자동차 핸들을 잡았습니다. 대리운전 1년, 다른 베테랑 대리운전 기사님들에 비하면 샛노란 병아리였지만 나름 단단하게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여자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좋은 일 많잖아. 일이 힘들면 일찍 결혼이라도 해서 내조나하고 살지.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서 이런 일까지 하면서 살아요? 밤에 온갖 취한 인간들 얼마나 위험한데. 맞습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술이라는 건 정말 사람을 개가 되게 만들기도 하는구나 싶다가도 어떤 날에는 술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다 싶을 정도로 혐오스러운 손님들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면 대부분 비슷한 걱정을 하시곤 하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루는 나불나불 자기 자랑을 하시던 손님이 대뜸 편의점 좀 들린다고 차를 세워보라고 하셨습니다. 차를 세우고 편의점에 간 손님을 기다리고 있으니 큰 봉지를 2개나 채워서 들고 나와 맥주를 좀 많이 사서 그러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드실래요? 라고 하시더군요. 바로 문을 열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니요, 운전해야 합니다 하고 출발했는데 오늘 이거 다 하고 나면 하루에 얼마 벌어요? 10만원? 20만원? 내가 20 드릴게요. 우리 집에서 같이 맥주 마셔요. 라며 계속 무섭게 굴던 손님. 그날은 결국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그 길로 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장 최악의 경우였어요. 불쾌한데 돈도 못 버는. 그 외에도 간혹 여자가 운전을 하냐고 남자로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두 집 살림에 술에 취해 주소를 잘못 알려주시는 손님, 다짜고짜 욕부터 날리시는 손님 등 다양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술을 마시는 건지 술이 사람을 마시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술을 멀리하게 되었으니 대리운전이라는 직업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고 빠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가혹하게도 어머니의 병은 점점 악화되어 갔고 결국 익숙한 온도와 향기가 있는 집을 떠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이 처했던 그 흑빛의 세상이 오기까지 저는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채 폭우에 떠내려가는 쓰레기처럼 검은 물 위를 둥둥 부유하며 마지막 2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던 첫사랑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저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떠나갔습니다.
29이면 꿈꾸던 직장에 다니며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하고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쥐어드리는 딸이 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도 하고 소소하게나마 부모님께 즐거움을 드리는 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부시게 빛나던 인생의 낮은 저물고 가장 어두운 밤에 떨어져 있는 제가 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도둑질만 아니면 어떤 일이든 가리지 말고 뛰어들자는 각오로 투잡을 하기 위해 밤거리에 나섰던 그때의 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는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를 않았고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밤에는 거리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의 간절했던 그 밤처럼 그날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손님을 모셔다 드리고 세 번째 손님을 만났습니다. 좋은 방향제 냄새가 나는 고급 외제차를 탄 중년의 여자 손님이었습니다. 만나자마자 손님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운전대를 안 잡으면 속이 울렁거려서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마찬가지로 눈 좀 감고 있을게요. 자는 건 아니고 눈만. 주소는 내비에 찍어놨어요. 네, 손님. 편하게 계시면 금방 모셔다 드릴게요. 불필요한 대화도 심한 술 냄새도 맡지 않아도 되는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매일 이런 손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번잡한 식당가를 빠져나와 10분 정도 달렸을까요? 손님의 주소지에 거의 가까워지고 있었던 그때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핸드폰이 띠리링 하며 울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 항상 진동으로 해두는데 잘못 눌러뒀나 봐요. 깜짝 놀라서 핸드폰 소리를 끄고 다시 운전대를 잡았는데 손님이 눈도 뜨지 않은 채 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받아요. 이 시간에 연락 오는 거 보면 급한 일일지도 모르는데. 자주 없는 친절한 손님이셔서 그랬을까요? 갓길에라도 차를 멈춰두고 받았어야 했는데 손님의 너그러운 아량에 커질 대로 잔뜩 커져버린 간땡이는 차를 멈춰 세우지도 않고 손을 뻗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아차 싶었지만 금방 끊어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지금 운전 중이라 그런데. 여보세요? 여기 병원인데요. 김말숙 씨 보호자분 되시죠? 금방 끊어버리려 했던 제 마음과는 달리 핸드폰 너머에서는 불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때부터 불안한 마음과 함께 앞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있잖아요. 사람이 멍 때릴 때나 일어나는 초점이 멍하고 흐려지는 현상. 네, 맞는데요. 지금 병원으로 와주셔야겠습니다. 고비는 넘기긴 했는데. 라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앞이 하얘지며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가 쿵 하는 충격과 함께 멈추고 말았습니다. 아우, 뭐야, 왜 이래요? 뭐 하는 거야, 아우.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멍해지는 시선을 고쳐보려 했으며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는데 어머니가 위독하셨다는 말을 전해 듣자 도저히 차분해질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차는 아무도 없는 골목에 튀어나온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리운전을 하며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배웠던 대로 손님의 상태를 묻고 차는 보험 처리로 설명해드리고 손님은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데 귓가에 자꾸 통화 내용만 맴돌아 혼이 빠졌습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급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손님을 살폈습니다. 손이 자꾸만 덜덜 떨리고 얼굴 근육이 제멋대로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손님은 인상을 찌푸리고 앞을 살피시다가 안전벨트를 풀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인생 첫 교통사고를 손님 차로, 그것도 비싼 외제차로 내다니 죄송하다는 말 외에 정말 아무 말도 생각나지가 않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정말 아우 아파라. 그쪽은 괜찮아요? 왜 무슨 전화였는데 멀쩡한 차를 갖다 들이받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병원인데 어머니께서 고비를 넘기셨다고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멈춰서 받았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입으로는 횡설수설 먼저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는 대로 제 입에서는 손님 괜찮은지 여부를 체크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하얘진 머리에 손은 더 떨려오고 입 밖으로는 자꾸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벼랑간 손님이 저를 훅 하고 끌어안아 토닥여 주셨습니다. 깜짝 놀라 딸꾹질이 끄하고 났습니다. 토닥토닥 등 뒤를 두드리며
그 손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애타는 그 마음 알지. 아이고, 젊은 사람이 어쩌다가. 그만 떨어요. 얼른 병원에 가봐요. 손님은 그 후에도 무어라 더 말씀을 하셨지만 안아주는 그 따뜻함에 뒷말은 잘 들리지도 않고 덜컥 눈물이 났습니다. 평소에 눈물이 정말 없는 편인데도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흘린 적 없던 눈물이 그렇게 삐져나왔습니다. 울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눈물이 나오지 않다가 울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꼭 눈물이 나온다더니 그 꼴이었습니다. 온전히 저의 부주의로 차를 망가뜨려 놓고도 꼴사납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눈물을 질질 흘리는데도 아니 곱게 보지 않고 오히려 등을 토닥여주며 제가 진정될 때까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괜찮아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딸이 얼른 정신을 차려야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가지. 그만 울어요. 괜찮아, 괜찮아. 여기서 정신 놓으면 안 돼요. 정신 차려요, 얼른. 진정해야지. 맞습니다. 계속 안겨서 운다고 될 일도 아니었고, 얼른 정신 차리고 진정해서 보험 처리도 하고, 손님도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께도 얼른 가봐야 했고요. 할 일이 태산인데 계속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떨리는 몸을 진정하고 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일단 차량은 보험 처리를 하고 또 병원으로 바로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모시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유, 몸 아픈데 하나도 없어요? 전화도 제가 받으라고 한 건데 뭘요. 병원은 내일 천천히 내가 알아서 가볼게요. 지금 얼른 어머니께 가보셔야죠. 응? 그래도 우선 보험 접수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니, 글쎄 됐다니까요. 괜찮아. 차 별로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고 망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신경 쓰지 말아요. 보험 접수하면 그쪽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신경 쓰지 말고 얼른 병원부터 가봐요. 가만 보자. 여기 지금 이 시간에 택시도 잘 안 올 텐데 나 내려주고 나면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근처에 있는 기사님들한테 연락해서 얻어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럼 얼른 거기다가 연락부터 해요. 그래도 우선 손님부터 먼저. 아유, 젊은 아가씨가 정말 사람 말 여러 번 하게 만드신다. 얼른 연락부터 해봐요, 좀. 저는 일단 전화를 걸었지만 근처에 있는 기사님이 없어 30분 정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30분? 아유, 30분이 얼마나 길고 애가 타겠어. 이보세요, 젊은 기사님. 오해 말고 들어요. 저도 엄마가 계시거든요. 딸도 있고. 그래서 이대로 저만 집에 쏙 들어가면 너무 눈에 밟힐 것 같아. 여기 나갈 차도 없고 깜깜하고 그쪽 마음도 타들어가는 거 아는데 도저히 모른 척 못하겠어서 그러니까 이 차 그대로 직진해서 나 내려주고 계속 쭉 직진해서 병원으로 가요. 손님은 깜짝 놀랄 소리를 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운전하면서 통화를 하고 멀쩡한 벽을 들이받아 차가 망가진 것도 모자라서 수리비도 됐다, 병원도 됐다 하시며 차까지 타고 가라고 하시니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몇 번을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지만 이 순간에도 시간이 흐른다며 일단 출발하라는 말에 손님댁 앞까지 차를 움직였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쌩하니 내려버리는 손님을 따라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아우, 답답해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지금 생판 모르는 내가 중요해요? 엄마가 중요하지? 얼른 가라니까. 감사합니다. 조심히 몰고 다녀와서 다시 댁에 주차해두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요. 제가 그냥은 못 가겠습니다. 연락처라도 알려주시면 내일 병원도 모시고 가고 수리비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자, 여기 병원도 수리비도 다 괜찮으니까 내가 아까 그 동네 근처에서 건축회사 하고 있거든요. 자세히 말하면 건축회사는 아니지만 아무튼 살다가 나중에 집 지을 일 생기게 되면 여기 와서 해요. 주변에 누가 지을 일 생기면 소개해줘도 좋고 나중에 주차만 잘해주고 가요. 아우, 졸려. 얼른 출발해요, 제발. 손님은 명함 한 장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집 안으로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손님이 주고 간 명함에는 대표이사 이자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사 대표였구나. 설계사무소 대표라니. 내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늦게라도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대표가 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을 일해야 가능할까 짧게 상상했습니다. 저는 감히 손님의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뒤늦게 어머니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엄마! 어머니는 더 헬쓱한 얼굴이 되어 힘없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저는 그 품에 얼굴을 가져다 대고 하고 싶은 말들을 삼키며
어머니를 반복해서 부르기만 했습니다. 왜 자꾸 불러? 그리고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러게, 나 일해야 하는데.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나? 엄마, 아프지 마, 응? 한 차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간 것인지 눈을 감고 잠에 빠진 한결 편안해진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보다가 다시 그 손님의 차를 몰고 돌아갔습니다. 비싼 외제차에 좋은 집에 회사 대표에 누가 봐도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나쁜 부자들과는 달리 마음까지 부자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차장에 예쁘게 주차를 해두고 남은 시간 다시 다른 손님의 운전대를 잡으며 그렇게 저의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늘도 무사하셔서 다행이다. 좋은 손님을 만나서 다행이다.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손님의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고이 모셔두고 한 달 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셨어요. 저 그때 손님 차량으로 사고 냈던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어? 벌써 전화를 할 줄은 몰랐는데요. 정말 집이라도 지으시려고? 아니요, 죄송합니다. 제가 집은 꼭 다음에 짓겠습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돈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병원에라도 가시고 차 수리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정말 죄송하게도 몇 푼 안 되지만 보내드리고 싶어서 염치불구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아유, 정말 왜 그래요? 알아듣게 말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때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니었어요? 난 또 집 지으려고 전화한 줄 알고 설레기만 했네. 참나. 어디 보자. 그러지 말고 저기요. 만나서 밥이나 한 끼 살래요? 계좌 말고 식당 주소 보낼게요. 안 그래도 혼자 밥 먹을 참이었는데 잘 됐네. 손님은 결코 돈을 받지 않겠다며 계좌번호 대신 식당 주소를 알려줄 테니 거기서 보자고 하셨습니다. 밥 한 끼 대접하는 걸로 정말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우선 전달받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제발 비싼 식당이어라, 비싼 식당이어라 기도를 했습니다. 도착한 식당은 생각보다 고급진 레스토랑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근처에 얼씬거릴 일도 없는 불편하고 어색한 식당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마음이 너무나 편안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비싼 식사를 대접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저는 겨우 두 번째 보는 낯선 중년의 여성분과 함께 좋은 음악이 나오는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와 와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저와 인사를 나누자마자 그분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따뜻한 인사말에 어머니께서 정말 괜찮아지기라도 한 딸 자식처럼 좋은 얼굴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지셨어요. 그땐 정말 죄송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그때 덜덜 떠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꼭 우리 딸이 키우는 강아지 아플 때 덜덜 떨면서 우는 것처럼 마음이 아팠어요. 대한민국 딸들 울 때 다 똑같다더니 우는 소리가 어찌나 우리 딸 같던지.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누군가의 딸이잖아. 우리 엄마가 아픈 그 애타는 마음, 엄마 때문에 가슴이 쿵 떨어지는 그 마음을 어떻게 모르겠어요. 어머니 괜찮아지셨다니 그걸로 됐어요. 그러니 그만 죄송해도 돼요. 그만 감사해도 되고. 나도 아가씨 덕분에 우리 엄마 생각이 나서 엄마한테 전화도 드리고 고향집에도 오랜만에 가보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여전히 따뜻한 말, 좋은 말만 해주시는 덕분에 괜히 또 눈물이 나오려고 했습니다.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자꾸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앞에서 울컥하는 제가 낯설고 잘 모르는 사람과 이런 곳에 있으니 어색하기도 해서 괜히 접시 위에 있는 고기를 먹지도 못하고 포크로 꾹꾹 누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앉은 그분의 눈에는 제가 레스토랑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비추어졌었나 봅니다. 우리 딸이 이런 데 오는 걸 좋아하기에 혹시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좋아했었어요. 예전에 남자친구하고 이런 곳에 오는 걸 좋아했는데 오랜만에 오니까 어색하고 그러네요. 뭐 예전에도 엄청 큰 마음 먹고 오긴 했었지만 요즘에는 올 일이 아예 없어서요. 요즘은 왜 못 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어요? 그럼요.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 엄마 모시면서 생활이 어려워지니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 후로 연애는 저한테 사치인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참 예쁠 때인데 하긴 우리 딸도 지금 남자친구 없는데 뭘. 그럼 대리운전은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이제 1년 조금 더 됐어요. 다른 일도 많은데 왜 대리운전을 해요? 사람들이 못 살게 굴지는 않아요? 여자이기도 하고 일하는 시간은 또 깜깜한 밤이고.
취한 사람들이 속 뒤집어 놓는 소리도 많이 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딸도 그쪽이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자꾸 딸한테 할 만한 소리를 하게 되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마음이 쓰여서 내가 자꾸. 주책이다. 아니에요.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인데 감사하죠. 원래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는 게 꿈이었는데 전공 살려 취업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같은 과 나온 친구들도 불경기라 그렇다고들 하는데 2년 넘도록 취업 못하고 있는 걸 보면 제가 모자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전공에 관련 없는 작은 회사들 전전하니 월급도 적고 어머니 일로 돈이 많이 필요해져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했어요. 근데 있잖아요. 저는 힘도 세고 무거운 것도 번쩍번쩍 잘 들어서 힘쓰는 일도 잘하거든요. 근데 여자라고 시급 높은 일들은 저를 잘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운전만 잘하면 되는 대리운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해봤는데 시급으로 따져서 계산해보니까 이게 나름 쏠쏠하더라고요. 아, 이러지 말고 여기에 올인해서 돈 바짝 벌어야겠다.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니던 직장은 그만뒀어요? 전공은 뭐였고? 회사는 나왔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회사 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단순 업무 할 사람은 줄을 서 있으니까. 지금 제가 생각해봐도 저 너무 민폐였어요. 제가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였는데, 뭐 그 계기로 대리운전을 더 많이 하게 됐지만, 그리고 저는 원래 건축학과 나왔어요. 5년이나 대학 생활에 허비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현실을 깨달았어요. 무조건 취업 잘 되는 과로 갈 걸 하고. 그랬구나. 고충이 심했겠다. 마음도 힘든데 일까지 힘들고. 아니에요. 그래도 더 벌어서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해드릴 수 있게 됐으니 괜찮아요. 그 전까지는 병원비 마련하기에만 바빠서. 착하다, 참. 저는 꼭 어디 상담소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차분한 말투와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표정으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손님. 참 재미없는 저의 긴 이야기 끝에 잠깐의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착하다는 칭찬을 언제 들어봤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착하다는 말이 그렇게 쑥스러운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쭉 다른 일 했으면 많이 까먹었겠네. 내가 설계사무소 일한다고 한 거 기억나요? 네, 솔직히 그때 명함 받고 흠칫했어요. 저는 졸업하고 3년 됐으니 솔직히 잊을 만큼 잊은 것 같아요. 한 번도 실무를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그러면 그냥 힘들게 밤에 그렇게 일하지 말고 우리 사무소 와서 일하는 건 어때요? 전공 살려서 좀 다니면서 어깨 너머로 보다 보면 배웠던 거 금방 생각나지 않겠어요?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맞은편의 그분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꺼내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그분을 쳐다봤어요. 목구멍 뒤로 넘겼던 고기 조각이 턱하고 목구멍에 걸려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 내가 오늘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도 얘기 들어보고 잘 맞을 것 같으면 힘든 일 그만하고 우리 회사에 사무직으로라도 일해보지 않겠냐고 말하려 했는데, 전공이 설계였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 아직도 불경기인 것도 맞고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돈벌이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알아요? 같이 일하면서 더 좋은 날이 오게 될지. 저는 놀랍고 당황스러운 손님의 제안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아줌마가 대체 뭐라고 하고 있는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를 앞에 두고 내 어디를 보고 이런 말을 하는 걸까? 참나, 입 다물어요. 팔이 들어가겠다. 지금 당장 결정 내릴 거 없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고 연락 줘요. 식사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전과 다름없이 힘없는 얼굴을 하고 계시다가 제가 오자마자 몸을 일으키고 제게 물으셨습니다. 그 차주분한테 사과 잘 드렸어? 돈은 결국 못 드렸어? 현주야, 엄마가 아파서 미안해. 너한테 아무 도움도 못 되고 계속 짐만 되네. 미안해, 우리 딸. 저는 아무런 잘못도 하신 것 없으면서 제게 자꾸만 사과를 하시는 어머니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그 손님 정말 좋으셔. 정말 좋은 분이셔. 나 오늘 엄마한테 좀 미안하네. 나 혼자 맛있는 스테이크에 와인까지 먹었으니. 스테이크에 와인? 너 설마 밥까지 얻어먹은 건 아니지? 아니, 내가 자꾸 돈 드리겠다고 했더니 돈은 기어코 안 받으신다고 밥이라도 사라고 하셔서 뵙게 된 거야. 가는 길 내내 제발 비싼 밥이여라, 비싼 밥이여라.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몰라.
살다 살다 남한테 사주는 밥 비쌌으면 좋겠다는 기도도 해봤네. 그분이 일부러 너 그만 미안하라고 그러셨나 보다. 지혜로운 분이시네. 너무 감사하고 감사하다. 너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지? 당연히 말씀드렸지, 감사하다고. 근데 죄송하면서도 참 좋았어. 아직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무조건 감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따뜻한 사람이. 그래, 좋은 분이다. 정말 감사한 분이다. 감사한 분이야. 응, 정말 감사한 분이지. 얼마나 감사하냐면, 엄마, 그분이 있잖아. 어떤 회사 사장님이래. 그래서 나 그 회사 나와보래. 여자가 대리운전하면 힘들고 위험하다고. 진짜? 그래, 너 대리운전 하는 거 힘들고 위험하고. 엄마도 매일 마음이 안 좋아. 그래, 우리 엄마 걱정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하는 일이지. 이 허접한 딸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허접한 딸이라니. 엄마 눈에 제일 최고인데.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설계사무소. 나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야기 나누다가 건축학과 나왔다고 얘기했더니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원래는 오늘 회사에 단순 사무직으로라도 나와서 일할 생각 없냐고 나한테 물어보시려 했었대. 근데 내 전공 듣고는 더 좋은 자리가 있다고. 근데 엄마, 나 고민돼. 졸업하고 그쪽으로는 사실상 발길을 끄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가 발길을 끄는 거야? 취업이 안 돼서 포기한 거였잖아. 무조건 해. 한다고 해라, 현주야. 기회 왔는데 놓치지 마. 너 잘할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언제까지 엄마를 밤마다 혼자 집에 두고 대리운전을 할 수는 없어. 갑자기 다가온 기회에 2년 만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그렇게 못난 딸은 합리화를 했습니다. 집 지을 일 있으면 연락하라고 했더니 같이 집 짓는 사이가 되겠네, 이거. 대리운전 손님이자 제가 사고를 낸 차량의 차주였던 그분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대표님이 되었고, 저는 멋진 길을 걷고 있는 것도 모자라 마음씨까지 따뜻하고 훌륭한 대표님의 밑에서 하나씩 일을 배우며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 책정된 연봉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걸 알고 대표님 방을 찾아갔을 때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주, 너 혼자 편찮으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뻤는지 너는 모를 거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더 좋은 거 해드리고 더 맛있는 거 잡숫게 해드리려면 네가 바짝 벌어야지. 나중에, 아주 나중에 나한테 좋은 성과로 보답해줄 거라고 믿어. 일 다 가르쳐놨는데 다른 데 간다고 발뺌하지 말고. 같은 여자로서 그리고 같은 딸로서 진심으로 너를 응원해. 현주야, 네가 받는 월급은 내가 너한테 그만큼 투자할 만한 가치가 다 있어서 그렇게 주는 거니까 낼름 받아. 마음 바뀌기 전에. 대표님,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면을 보시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잠이 안 와서 밤새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하러 새벽 일찍 학교에 나가면 아버지께서 저를 차에 태워 바래다 주시곤 했었거든요. 하루는 아버지께서 저를 바래다 주시다가 빵집 앞에 잠깐 차를 세워두고 저랑 같이 빵을 사서 나왔었는데 그 사이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버지 차를 긁은 일이 있었어요. 손수레로 폐지를 싣고 가시다가 운전석 쪽을 긁고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계셨어요. 몸을 손수레에 지탱하듯 서 계시면서도 새벽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걸 보니 괜히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그 할머니를 그냥 돌려보내시더라고요. 괜찮다면서. 차를 타고 다시 학교로 가면서 아버지께 여쭈었어요. 아빠, 차 긁힌 건 어떡해? 산지 얼마 안 됐잖아.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좋은 차도 아니고 바퀴가 달려있으니 겨우 굴러가는 수준이었는데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시니 아빠는 오히려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 그래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지 않니? 껄껄. 그때는 아버지 말씀 따라 그냥 잠깐 기분 좋고 말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런 식으로 제가 보답을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베푸셨던 작은 마음이 저한테 돌아와서 제가 대표님처럼 좋은 분을 이렇게 뵙게 된 건가 싶어요. 그 정도로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대표님. 가슴이 두근거리고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 비싼 차를 들이받은 저한테 내어주셨던 따뜻한 품에 이렇게 좋은 기회까지 주시고 현실감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이런 별 얘기를 다 하고 있으니 아주 조금은 현실이라는 게 믿겨져요. 저 대표님이 착하다 해주셨을 때 기분이 진짜 이상했어요.
너무 낯선데 속은 너무 즐거웠어요. 어린이도 아닌데 30 다 되어서 듣는 착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앞으로도 더 착하게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살게요. 물론 회사 일도 잘하겠습니다. 얘는 무슨 고백을 이렇게 길게 하니. 회사 일도 잘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좋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좋은 딸, 좋은 엄마가 되면 더 좋지. 응? 현주야, 마음이 부자가 되면 곧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피곤한 얼굴을 하고도 엄마 생각에 덜덜 떨던 모습. 비싼 음식 먹으니 엄마 생각에 목이 까끌거린다고 헬스한 얼굴로 웃어 보이던 모습.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호의에도 자존심 상해하거나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없이 건강한 미소로 웃어 보이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며 참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확실해지네. 너한테는 정말 너의 그 따뜻하고 착한 마음이 1등 재산이다. 나이가 들어도 꼭 변하지 않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응원해. 회사 생활도 응원하고 어머니 건강해지시는 것도, 응? 갑자기 주절주절 늘어놓은 저의 작은 고백에도 대표님은 더 달콤한 말들로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뭐 하나 특별하게 잘한 것도, 특별하게 좋은 행동을 했던 것도 없는데 주변의 따뜻한 마음들이 저를 저로 살게 하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올해로 제가 이 회사에서 일을 한 지 5년째에 접어듭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저와 가슴 아픈 인사를 나눈 뒤 아버지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혼자 세상에 남았지만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늘 저를 생각해 주시는 대표님께서 계시고 늦었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남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제 가슴속에 변함없이 계시고요. 매일 행복하지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즐겨보던 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저도 저 스스로 매일 행복한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사랑하다 보면 행복한 일은 매일 있더라고요. 이 말을 이해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행복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저를 스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얼른 대표님께 그동안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열심히 꿈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제 사연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님 이 채널 열혈 팬이신데 꼭 들을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오늘도 감사해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대표님. 여러분들께도 절망이 기회가 되는 기적이 생기길 바랍니다. 한절기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